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당연하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목표 달성 이후의 삶, 성공한 이후의 일들에 대한 준비다. 가장 쉽게 와닿을 이해가 연예계일 것이다. 연예의 늘정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인기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쟤 왜 저렇게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예의 바르고 건강한 태도로 보이던 이들이 한순간에 거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릴 일들을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꿈을 달성한 이후에 더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인기, 돈, 권력을 가진 이후의 삶, 이걸 독서를 통해서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내가 힘을 가진 이후에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조던 MB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면 욕망을 무제한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고 한다. 그가 쓴 문장을 보자. 하지만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 신분이 상승할수록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진다. 피와 약탈, 파괴에 대한 욕망은 권력욕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권력은 복수를 가능하게 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적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목표 달성에 굉장한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참고 또 참는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성공해서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동안 쌓아왔던 긴장이 풀려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동안에 참아왔던 내 안의 어둠이 나오기 딱 좋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 경멸, 비난, 분노 등이 폭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어둠의 힘이 나왔을 때 그 삶의 결말이 어떨지 우리는 역시 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삶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이후에, 돈을 번 이후에, 권력을 쌓은 이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속의 어둠이 나를 갉아먹을 것이다. 아직 성공도 못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서 무엇하냐고. 우리는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성공한 이후의 삶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엉망진창의 힘.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수업에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것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독서법을 나비가 꿀을 따는 모습에 비유하다니. 개그맨들은 한 편의 개그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수십 가지 소재를 서로에게 던진다. 일주일에 한 편을 녹화하려면 적어도 3일은 새벽 3시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그맨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나름 화이트보드에 가지런히 정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디어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 정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개그맨들은 흔한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다.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느낌으로 수많은 경험과 소재들을 모은다. 각자가 쏟아낸 소재들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맑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그 아이디어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아이디어를 뽑아낸다. 성공하려면, 세상을 지배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나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어 학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 관련 책만 읽으면 충분한 돈밖에 벌지 못한다. 돈도 벌고 본인도 즐겁고 원생들의 실력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영어 학원을 만들려면 소설도 읽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때로는 여행책이나 동화책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어서 상상력을 키우고 질문을 던져서 뇌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스스로를 알게 된다. 창의력이 발휘하는 시점을.
진정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어느 날 툭 하고 튀어나온다. 단 전제가 있다.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천원을 경영하라를 읽었을 때 나도 박정보 회장님처럼 1,100원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놓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 새벽 3시에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오이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이소는 5,000원짜리 반찬을 판다. 5,000원짜리 국민 반찬인 콩나물, 시금치, 어묵, 두부, 콩자반, 진미채 등으로 반찬을 만든다. 핵심은 매장의 위치다. 나는 다이소 박정보 회장님께서 전국 다이소 매장 안에 오이소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한평 남짓의 작은 공간을 빌려달라고 제안했다. 이미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강의 중에 오이소 아이디어를 얘기했었다. 이제 곧 다이소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행복한 과정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 이루어진다. 서두르지 않는다. 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늘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지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10일을 한 달을 밤을 새워도 아이디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의력은 힘들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다. 휘발유 없는 차의 운전대를 밤새 잡고 있어봐야 차는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 머리에 휘발유를 넣어줘야 한다. 나는 전작에서 책은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 오일이라고 말했다. 책을 읽어서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동영상 강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다. 동영상 강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해서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동영상 강의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본인이 사색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 생기는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그것도 좀 무리해서 읽어라. 한 분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읽어라. 나 역시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글이 안 써지는데 억지로 쓸 수는 없다. 많은 작가들이 글이 안 써지면 책을 읽는다. 그것도 미친 듯이 읽는다. 난 독서력이 하루에 300쪽 정도 된다. 그런데 글을 쓰고 싶으면 하루에 600쪽 정도를 읽는다. 10시간 이상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 그렇게 며칠 읽으면 내가 꽉 찬 느낌이 난다. 내 속에서 글이 툭툭 튀어나오고 준비가 된 게 느껴진다. 마치 팝콘을 튀길 때 기름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튀겨지기 직전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럴 때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면 저절로 글이 써진다. 쓰다가 튀어나오는 힘이 약해지면 또 책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걱정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 글은 서절로 써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당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 한 개만 떠올려봐라. 쉽지 않을 것이다.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내용은 내 잠재의식에 쌓이고 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20년도 더 전에 읽은 책의 내용과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내 안에 모두 차곡차곡 쌓여있다.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다른 책의 내용이 들어와야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밖으로 발산된다. 창의력은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라. 내 잠재의식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다. 이제 세상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동차 인력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도 생각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더 이상 연료를 주입할 수 없는 꽉 찬 상태가 되었을 때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라. 당신의 창의력이 팝콘처럼 튀겨지도록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압력을 높여라. 창의력이 발휘되는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돈도 팝콘처럼 수백 수천 배로 튀길 수 있다. 생각해보라.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인생도 독서다. 장거리 경주다. 독서와 인생은 장거리 경주다. 둘의 결승점은 죽음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인생을 만들어간다. 문제는 독서가 효율이 나쁘다는 것이다.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겨우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태산보다 많은 책이 쌓여있다. 독서는 느리고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때때로 효율이 나쁜 행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서는 효율이 나쁘고 느리고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이를 감수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될지 삶의 해답을 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읽고 또 읽을 뿐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의 성질은 성적이나 숫자나 수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속에 유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얼마나 명쾌한 말인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 살려는 말이 아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고 책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책을 대충 후루룩 넘기며 눈으로만 읽어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은 본인은 안다. 내가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지 않을 책을 팽개쳤을 때 개운하지 않은 그 마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야 하고 전에 읽던 책을 다시 제대로 읽어주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성적, 숫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인생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자꾸 눕고 싶고 핸드폰이나 보며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을 가지면서 신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다. 신이 부여한 본성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살려는 의지를 만들었다. 눕고 싶지는 눕지 않고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여 비리로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떼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 신에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인간들이 생겨났다. 당신이 이미 책을 손에 들었다면 저는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 고통을 선택했다. 이해한다. 반갑다. 동지여.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왜 뜨느냐고 왜 오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게 책을 읽느냐고 물어도 나는 속 시원하게 왜 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다. 읽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 고통을 왜 겪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알고 싶다면 그냥 읽어라. 신에게 도전하라. 신에게 그냥 읽어라.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셀프 스캔의 힘, 긍정 확어. 자, 이제 3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정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